앞서 보신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이 노원구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준주택으로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. 논란이 된 부분과 조례 통과 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. 박선화 기자. 네, 지금 비록 준주택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이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봐야 한다. 아니다. 이는 명백한 상위법 위반이다. 노원구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요. 어떤 것이 맞습니까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의견 다 맞습니다. 현재 주택법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. 다만 그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위법 위반에 대한 주장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. 다만 행정법에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 취지가 다수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조례를 개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다고 집행부와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자문위원도 상위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결국 표결 끝에 조례가 통과됐는데요. 지원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네, 노원구가 처음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한 건 약 8년 전입니다. 처음에는 1억 원 정도 지원하던 것이 현재는 1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는데요. 워낙 아파트 등 지역 내 공동주택이 많은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. 올해는 248곳에 지원 중인데 앞으로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 1곳과 오피스텔 7개 동에 확대 지원합니다. 노인복지주택으로 등록된 중계동의 한 아파트가 사연이 많은 곳인데요.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때에도 이 아파트는 여느 아파트와 차이가 없습니다. 다만 애초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 승인하면서 준주택으로만 분류가 됐는데요. 그런데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준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4%를 내야 됐습니다.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주민들의 사연을 듣고 노원구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이끌어내서 결국 공동주택으로 인정되면서 종전 1%의 취득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. 더 많이 낸 세금은 환급을 받았습니다. 이렇듯 준주택으로 분류돼서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노원구가 150세대 이상 거주하는 사실상 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 준주택까지 예산 지원을 확대한 겁니다. 네, 여야 간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이 분분했는데 큰 충돌 없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행입니다. 박선화 기자 잘 들었습니다.